217쪽에 11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이게 좀 중요해. 그걸 보면은 1 곱하기 n, 2 곱하기 n-1 더하기 3 곱하기 n-2 더하기 땡땡땡 해서 n 곱하기 1로 끝나는데 이게 어차피 규칙성을 너네한테 헷갈리게 주진 않아요. 앞에 걸 보시면 1, 2, 3, n까지 진행을 했고 뒤에 거 보면은 거꾸로야. 1, 2, n-2, n-1, n 이런 구조예요. 거꾸로 1, 2, 3, 4, 5, 6, 7, 8, 9 해서 n까지 커지는 거지. 그치? 그럼 얘네를 시그마로 나타낼 건데 앞에 거를 보니까 k는 1부터 n까지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앞에 거는 계속 변하니까 k라고 잘 쓰거든? 얘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뒤에 거 쓰느라 조금 애먹어. 뒤에 거를 쓰기가 조금 헷갈리거든? 왜냐면 뒤에서부터 1, 2, 3, 4, 5 하니까 얘만 또 뒤에서부터 1, 2, 3, 4, n이에요 라고 쓰기는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얘네들을 관계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 더해봐. 그럼 n 플러스 1로 항상 고정이야. 그죠? 두 개 더하면 n 플러스 1이지? 두 개 더하면 n 플러스 1이지? 얘도 두 개 더하면 n 플러스 1이지. 그러니까 일관된 규칙을 가지는 일반항을 네가 정해줘야 돼. 그때 그럼 얘도 얘랑 얘 더해서 n 플러스 1이 되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요 뒤에 있는 애는 누구여야 되냐면 k랑 더해서 얘가 돼야 되니까 n 플러스 1 마이너스 k여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k랑 빼기 k 없어지고 n 플러스 1이 딱 나오잖아. 그죠?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나요?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얘는 좀 이상하게 생겼어. 이렇게 이제 식을 세워줘야 돼. 근데 자기가 잘 세웠는지 궁금해. 그러면 얘가 이제 세 번째 항이니까 k에 3 넣은 거잖아. 3을 한번 넣어봐. 앞에 거 3 곱하기로 잘 바뀌죠? 뒤에 거 보면은 k에다 3을 넣잖아. n 플러스 1 빼기 3, n 빼기 2. 뭐 되잖아요. 그럼 잘 세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반항 잡았을 때 좀 찝찝하면 하나 넣어봐.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잘 표현되는지. 이렇게가 이제 완성이야, 일반항에. 여기서 근데 시그마는 k가 메인 변수니까 여기 k 있고 여기 k 있잖아. k에 주목해서 식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분배 법칙 할 건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n 플러스 1은 그냥 n 플러스 1k라고 쓰시고 그 다음 빼기 k 제곱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이라고 쓰시면 돼. 근데 여기서 n 플러스 1은 시그마 k랑은 별 관계 없잖아. 그럼 나가면 돼요. 그죠? k에 관련된 것만 남아있어야 돼. 그래서 n 플러스 1을 앞으로 뽑아버려. 그럼 n 플러스 1 앞으로 뽑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배웠던 공식들의 모양이 나오죠. 요게 2분의 n 플러스 1. 요거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러니까 얘네를 여러 개를 계산해야 될 때는 통분해서 공통인수로 묶어내야 되는 게 꼭 필요하거든. 6 대신에 2 곱하기 3이라 쓰고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쓰시고 빼기 가운데 있는 거 쓰고 n 플러스 1은 여기에 n 플러스 1을 합쳐서 제곱이라 쓰면 돼. 그러면 2분의 n 플러스 1이 여기 공통인수로 있잖아. 얘네를 묶으면서 풀어야지 전개해서 다 풀면 죽어. 계산하다가. 시그마 쪽은 요것만 좀 잘 관찰할 수 있으면 계산 많이 줄어요. 2분의 n 플러스 1을 끄네. 그럼 첫 번째 거는 n 플러스 1이 하나가 남겠다. 그죠? 두 번째 건 마이너스에 3분의 2n 플러스 1이 남는 거야. 그럼 얘만 빼는 건 1도 아니지. 이게 훨씬 쉽죠. 그냥 저거 두 개 각각 전개해서 빼는 건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이거는 3분의로 통분하면 얘는 3n 플러스 3 되겠지. 그리고 빼기 2n 플러스 1이니까 빼기 2n 빼기 1이지.
그럼 3n 빼기 2n 하면 n, 3 빼기 1하면 플러스 2. 그 3분의 n 플러스 2가 되거든? 이 앞에 있는 얘랑 곱할 거야. 그럼 분모는 2, 3은 6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모양이 되게 예쁘죠?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다음 식을 간단히 하세요 라고 문제는 되게 심플하게 내는데 풀이 과정이 꽤 길어. 이런 문제들 주의하고. 오늘 1태에도 있었죠? 그 다음에 안 돼, 안 돼. 플레이 가기로 했는데 이번 다음 주에 가기로 했고 근데 내일부터 7시에 그랬는데 했단 말이 돌아가는 거 219쪽에 첫 번째 문제 20번 보면은 저게 좀 특이해. 수열 AN의 각 항의 값은 0, 1, 3 중 하나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N 수열의 첫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뭐 등차나 등비나 이렇게 규칙성이 있는데 얘는 매 순간순간이 약간 뽑기야. 0 아니면 1 아니면 3 중에 하나를 뽑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0인데 얘가 3인데 뭐 얘가 또 3이고 그 다음 게 1이고 막 이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각 항들이 0 아니면 1 아니면 3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조건 보면은 1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은 10이 나온대.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는 1항부터 10항까지 매 순간 나오는 항들을 제곱해서 다 더하면 20이래.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걸 설정할 수 있냐면 우리가 10번째 항까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0이 A번, 1이 B번, 3이 C번 나온다고 네가 설정을 하고서 총 A번, C번, B번 이게 다 합친 게 10이다를 일단 설정을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냥 항들을 다 더하면은 10이 된다 했으니까 0이 A번 나오면 0이죠. 근데 1은 B번 나오면은 B지. 3이 C번 나오면 3C지. 그래서 이걸 다 합친 게 10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건 매 순간에 이 항들을 다 제곱하니까 0을 제곱하고 1도 제곱하고 3도 제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A번, B번, C번 나왔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0의 제곱은 A랑 곱해도 0이죠 어차피. 1의 제곱은 B랑 곱해도 어차피 B야. 3의 제곱이 C랑 곱하면 9C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9가 C번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조금 감 좋은 새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0B 3C를 더했을 때 10인데 0B 9C를 더했을 땐 20이래. 그럼 차이가 12가 나잖아. 그지? 3C랑 9C는 차이가 6C 나잖아. 그게 12 나는 거야. 그죠? 그 C가 4인 거야. C가 2인 거야. C가 2인 거죠. 그래서 3이 두 번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C가 2면은 얘가 6인데 0B 6을 더하면 10이니까 B는 4라는 거지. 그래서 1이 4번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1, 1, 1, 1, 3, 3, 그 다음에 0, 0, 0, 0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총 10개의 항이. 근데 누가 1이고 누가 3인 건지 몰라. 10개가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다 더하면 몇인데? 4에다가 10 나오는 거고 제곱하면 1, 1, 1, 1, 9, 9니까 22가 나오는 거지.
0은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좀 특이한 문제였거든. 그래서 세제곱해서 다 더하라 했으니까 세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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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곱 하면 되는 거야. 1111, 4에다가 27, 27로 더하면 되겠죠. 54. 그래서 58, 3번이 답이다. 이런 문제예요, 특이하게. 그 다음 밑에 21번 보면은 다음과 같이 자연수를 배열할 건데 1행에는 1, 2행에는 1, 2, 1, 3행에는 1, 2, 3, 1, 2, 1 이렇게 된대. 그때 n번째 행에 나열된 모든 수의 합이 an이 된대. n번째 행에 나열된 모든 수의 합이 an이 된대. 그때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ak는 이거는 a1, a2, a3에서 a15까지거든. 그럼 1행, 2행, 3행 다 더해서 15행까지 다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얘기하는 건 1행부터 15행까지의 모든 합이 되는 거지. 1행부터 15행까지의 모든 애들의 합. 그럼 이게 규칙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1은 1인데 1, 2, 1 다 더하면 4죠. 1, 2, 3, 2, 1 다 더하면은 9야. 어? 제곱수? 얘가 2의 제곱이고 이게 3의 제곱이잖아. 이게 1의 제곱이라고 보면은 한 번만 더 확인해봐. 4행이 1, 2, 3, 4, 3, 2, 1이거든. 이게 16이잖아요. 4의 제곱이네. 선생님 이런 건 배운 적이 없는데요? 배운 적이 없죠. 그냥 관찰하기야. 그래서 애초에 세어보고 나열하고 규칙 찾기가 이 단원의 컨셉이야. 세나규. 그냥 진짜 세어보고 나열하고 규칙 찾기야. 근데 그나마 규칙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유일한 등차등비인 거고 그 외의 거는 그냥 찾아보게요. 규칙을. 시도해 보시는 거야. 다 더해보는 거지. 그럼 이거 1부터 시작해서 15까지의 제곱이 합이네.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k 제곱 이 공식이 되면 되겠죠? 6분의 얘 플러스 1 얘네들 더한 거 이거 계산하면 답이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잖아? 2n 플러스 1은 얘네들 더한 거니까. 그래서 얘 플러스 1 그거 두 개 더한 거 이렇게 외우시고 공식 몰라서 틀리면은 지옥 간다. 이건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옆에 밑에 22번도 보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2k 이거는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이다, 그지? a, 2k니까 그러면 2n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온대. 근데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ak는 4n제곱 플러스 n이 나온대. 이건 뭐냐면 1항부터 그냥 애들을 싹 다 더하는데 2n 번째까지 다 더한다. 얘는 1항부터 n개를 더할 건데 짝수 번째 항들만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몇 개 써보면 규칙이 좀 이해가 될 거야. 이게 A2, A4, A6 땡땡땡 해서 A2n까지 요걸 말하는 거고 밑에 거는 A1, A2, A3, A4 땡땡땡 해서 A2n까지 어차피 목적지는 똑같아. 끝나는 건 A2n이야 둘 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마이너스 1의 k승 플러스 1승 ak래.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어요? 시그마는 다 써보는 거야. 무슨 규칙인지 눈에 안 들어오면 다 써보는 거야. 그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니야. K 1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1에 2승 플러스 1.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풀마 이렇게 교대로 부호 바꾸는 애죠.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에 2승.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퐁당퐁당으로 나오게 하겠네. 얘는 어차피 A1, 2, 3, 4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플러스 A1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마이너스 A4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플러스 A5 땡땡땡 해서 30번째 항은 K에다가 30 넣으면은 마이너스 A30이 되겠네. 그럼 이거를 얘네들을 잘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냐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홀수 번째 항들에 대한 수급은 밑에 걸로 해야 돼. 왜냐면 홀수 번째 항은 얘만 가지거든. 근데 얘는 그냥 쭉 나열만 하면 홀수 번째 항들이 나온다. 그죠? 근데 짝수 번째 항들이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냐면 마이너스를 둔갑해서 나왔으면 좋겠대. 근데 짝수 번째 항은 얘네들을 가지잖아. 얘네들도. 그럼 이거를 2배 하면 그 다음 밑에서 위로 빼는 거야. 그죠? 그럼 어떻게 돼? A1 플러스 A2에서 마이너스 2A2 하니까 마이너스 A2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보고 알죠. 우린 공식 이런 거 배운 적 없어, 이거. 다 써보고 보는 거야. 관찰해. 그랬더니 이게 홀수 번째는 그냥 구해지면 되는데 짝수 번째에 부호를 바꾸라네.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거를 2배해서 밑에서 위로 빼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 수열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근데 끝나는 게 30이어야 되니까 얘가 30이려면은 n자리에 15가 들어갈 때까지네. 그래서 여기가 15일 때까지겠지. 근데 얘는 15 넣으면 얘가 30이죠. 중요한 건 n에다가 15를 넣는다라는 거야, 둘 다. 그래서 여기다가 15를 넣으면 돼. n자리에다 15를 넣는 거니까 4 곱하기 15의 제곱은 225죠. 플러스 15에서 여기다가 15를 넣는 거. 그러면은 그걸 빼는 거지. 2배에 225 빼기 1을 이렇게. 이게 답이죠.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애를 어떻게 만들어요 하면은 일단 이게 뭔데요? 그딴 건 질문을 하면 안 돼. 네가 다 써봐야 돼. K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진짜 중요해. 이건 줄임말이야. 무슨 줄임말인지 모르겠으면 써봐야 된다니까.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 선생님 누가 이렇게 무식하게 다 보면서 풀어요? 원래 이렇게 푸는 거야. 진짜로. 안 쓰고 푸는 새끼는 머릿속으로 전개가 되는 새끼야. 아, 이거 짝수 번째만 마이너스니까 얘는 모든 항이 다 나오고 얘는 짝수 번째 항들만 나오니까 아, 이거 2배에서 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새끼도 있겠죠. 그런 새끼는 안 쓰겠지. 근데 그런 애들은 초상위권이고 일반적으로는 다 쓰는 게 당연히 맞아요. 그 다음에 23번. 공차가 정수 동그라미. 여러분 정수나 자연수라고 나오면 때려 맞춰야 될 수도 있어. 노가다 하거나 때려 맞춰야 될 수도 있어. 그거 되게 중요해. 정수나 자연수 조건에서는 그거 자체도 풀이법이야. 뭐 만약에 이런 거죠. 3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정수 공차래. 4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때려 맞춰서 풀어야 되는 거야.
3.1이거나 그럴 수는 없죠. 정수니까. 그래서 그러라고 컨셉을 저렇게 잡아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딱 이거 읽자마자 이거 에러 맞춰야 될 수도 있겠네. 녹아돼야 될 수도 있겠네 생각하는 거지. 근데 등 차수열 AN이고 가주권에 7번째 항이 37이다. 그럼 얘는 A 첫 항에다가 공차 6개 더한 거죠. 그죠? 7번째에 도착하려면 첫 번째에서 6칸 가야 되니까. 그 다음 나조건 보면은 저런 말이 되게 중요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13까지 ak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 이 말이 존나 큰 힌트예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못 풀면 슬프지. 얘 봐봐. 1항부터 n번 항까지 an을 다 더한 거야. 그런 걸 우리는 sn이라고 해요.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잖아. sn. 이게 조금 더 와닿는 말이죠. 등차 등배에서 많이 봤으니까. 이거는 S13 아니야? 이 등차수열의 합이 13번째까지 다 더한 것이 어느 번째까지 더한 것보다 항상 크거나 같대. 그 말은 이게 최대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3번째 항까지 다 더한 게 제일 크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n자리에 1이 들어가든 2가 들어가든 3이 들어가든 100이 들어가든 1000이 들어가든 S13을 못 이긴다는 거죠. S13이 최대값이다. 수열의 합에. 근데 쭉 나열되어 있는 지금 7번째 항이 37이고 13번째까지 더한 게 제일 커야 되거든. 그리고 공차가 정수라 했으니까 아마 이게 양수였으면 자연수라고 하지 않았을까? 정수라고 한 거 보면 음수를 약간 좀 염두에 둔 거야. 그래서 이게 음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7번째 항이 37이고 37 여기서부터 공차가 만약에 양수라서 계속 더해져. 계속 커져. 그럼 다 더하면 계속 커져야지. 13번째 항까지 더한 게 제일 최대일 리가 없죠. 공차가 음수겠지. 그래서 음수인데 13번째까지 더한 게 딱 제일 크니까 14번째 항부터 음수인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걸 딱 보고서 13번째까지 더한 게 딱 최대니까 13번째 항까지는 양수인데 혹은 0이거나 14번째 항부터 음수로 전환이 되나 보다. 이 얘기인 거죠. 실제로 그 대학교 진학할 때 이제 항공과인가? 항공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제일 잘 본 학기 시험 2개만 딱 반영을 해준대. 그래서 딱 제일 잘 본 딱 2개 학기 시험만 딱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1학년 시원하게 놀고 2, 3학년 때 열심히 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게 최대치가 13이면은 13번째까지가 최대니까 14번째부터 뭔가 하락세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14번 항부터는 더했을 때 작아지려면 음수라는 거지. 근데 14번째 항은 A 플러스 13D잖아. 그게 음수고 13번째 항은 A 플러스 12D잖아. 그건 0 이상이다. 0보다 크다라고 쓰지 말고 0 이상이다라고 써주시고. 그래서 얘도 0 이하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럼 S14라 했겠지. 0일 수 있으면. 일단 무조건 13번째까지가 이게 n자리에 모든 자연수를 넣었을 때 했으니까 만약에 14를 넣었을 때 얘가 14가 됐을 때 14가 13보다 작거나 같으면 14번째 항이 0일 가능성도 있죠. 왜냐면 그러면은 13번째 항이랑 14번째 항까지랑 다 더했을 때 똑같으니까. 등호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등호가 여기도 들어가도 되기는 하네. 여기가 등호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걔네 중에서 아마 이제 찾을 수 있게 준 걸 건데 A 플러스 12D가 0 이상이면 A 플러스 13D가 0 이하라고 했고 A 플러스 6D는 37인 걸 알아.
그럼 D 자리에 하나씩 넣어보는 거죠. 음수라며? 그지?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마이너스 3 넣고 쭉쭉쭉 넣을 수 있겠죠. 근데 무한하게 넣을 수 있잖아. 그래서 요거를 뭔가 좀 풀어보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첫 항은 정수인지 자연수인지 모르잖아. 근데 공차는 정수라고 알려줬잖아. 그럼 공차를 주인공으로 써야겠죠. 그래서 요 식에서는 공차 D가 A 넘기고 12로 나눠줘. 그러면 마이너스 A 나누기 1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서는 공차 D가 A 넘기고 13 나눠주면은 13분의 마이너스 A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러면 D는 13분의 마이너스 12분의 마이너스 A보다는 크거나 같고 13분의 마이너스 A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거네. 그럼 여기에 속할 수 있는 애 중에서 찾으라는 거죠. 근데 요거에서 지금 A 값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걸 넣어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차라리 이걸 반영해서 쓰자. A 플러스 6D가 37인데 A 플러스 12D면 이게 결국엔 37에다가 6D가 더해진 거잖아. 얘는 37에다가 7D가 더해진 거네. 이러면 조금 더 숫자 쓰기가 낫겠네. 그러면 D가 어떻게 바뀌냐면, 자, 37 플러스 6D가 0 이상이다. 그럼 D는 37 나누기 마이너스 6. 여기서는 D가 마이너스 37 나누기 7. 이렇게 되네. 그럼 요게 마이너스 6. 얼마잖아. 얘는 마이너스 5. 얼마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6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는 거다. 그래서 때려 맞춰지죠. 딱 범위 좁히니까. 얘는 마이너스 6이 되고, 마이너스 6 여기다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 36이니까 얘가 1이겠네. 에이, 미쳤나봐. 뭐야, 63이겠죠? 73. 아, 은퇴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첫 항이 73, 공차가 마이너스 6. 화났어? 잘했어. 그때 이렇게 이제 첫 항과 공차 잡았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21번까지 절대값 씌운 모든 항의 값을 구하랬어. 그러니까 A1, A2, 땡땡땡 해서 A21까지 갈 건데 절대값을 씌우라 했거든? 다 더하래. 근데 첫 항이 7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6이면 73부터 쭉 작아지는 거 아니야. 그럼 어느 중간에 이제 음수로 바뀌는 애가 있겠죠? 그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여기겠지? 14번째 항. 그래서 13번째 항을 구해보면은 넣어보면 73 마이너스 72에서 딱 1이거든? 그래서 13번까지는 그냥 1인데 14번 항부터는 음수로 들어가.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5. 근데 15번 항은 여기서 마이너스 6 더 작아지면은 마이너스 11이 되는데 절대값 하니까 또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잖아.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이 나오잖아? 그럼 딱 부호가 전환되는 그 분기점이 있어. 딱 거기에 기준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73에서 6 작아져서 67 이렇게 쭉쭉쭉 가서 1까지 작아지는 구조고, 여기서부터는 5, 11 이렇게 가서 21번째 항은 원래는 이걸로 구하면은 A 플러스 20D 하면은
73에다가 마이너스 120이잖아. 얼마냐? 47 마이너스? 절대값하니까 플러스겠지? 그래서 얘네는 얘네끼리 일정하게 얘는 6씩 줄어드는 구조고 얘는 6씩 커지는 구조가 되는 거야. 절대값 씌운 거 많이 내거든? 등차수열에서. 근데 어차피 부호가 전환되는 그 포인트만 딱 찾고 그 전과 그 후로 두 개의 섹션을 나눠주면 돼. 그럼 얘는 다 더하면 총 13개잖아. 그럼 평균 곱하기 개수를 구해야 됐죠? 등차수열 합은. 그럼 평균은 얘네들 더해서 반띵. 곱하기 개수는 13개. 그지? 총 우리가 21개를 보고 있잖아. 13개 나가면 8개죠, 얘네는. 평균은 얘랑 얘 더해서 반띵.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답이다. 이게 모의고사 기출. 근데 이 정도 시간을 쓰면서 풀어야 돼. 이것도 4점짜리거든. 그래서 풀면서 컨셉은 일단 정수라 했으니까 숫자 때려 맞춰야 되나? 실제로 풀다 보니까 그러네. 때려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부호 전환되는 기점이 있으니까 아마 절대값을 내지 않았을까. 그 전환되는 것 기준으로 딱 나누면 등차수열 2덩어리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24번에 A1 플러스 2A2 플러스 3A3 MAN. 뭘 쉬어. 그만 쉬어. 집 가서 쉬어. 집 가서 쉬어. N 플러스 1, N 플러스 2. 그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의 2K-1 더하기 A의 2K를 구하시오. 자, 일단 얘부터 한번 써보면 K에 1 넣으면 A1 플러스 A2 그럼 K에 2 넣으면 A3 플러스 A4 10 넣으면 A19 플러스 A20 그럼 이거 그냥 S20 구하는 거네. 1항부터 20항까지야. 그걸 그냥 저렇게 돌려서 표현한 거야. 일단 이 모양 보고서 이렇게 쭉 써보고 뭔지 인지하시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게 1A1, 2A2, 3A3, NAN이라서 이게 그냥 여기다가 20 넣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이것도 어찌됐든 기존의 수열 AN을 가지고 뭔가 앞대가리에다가 자기 넘버를 달아주는 구조로 쭉 썼고 그걸 다 더하는 구조니까 조금 특이한 SN인 거지. 조금 특이한 SN. 그냥 SN이 아니고. 특이한 SN을 가지고서 일반항을 뭔가 찾아내야 되는 구조다라고 하면 이것도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가 되는 거야. 내가 일반항을 정의할 줄 알아 이걸 풀 거 아니야. AN만 싹 뽑아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SN'에서 SN-1'을 빼면 이 구조의 N항까지 합해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얘가 나올 거 아니야. NAN. 근데 SN은 얘야.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얘는 N-1을 집어넣은 거니까 N-1, N,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빼려고 봤더니 공통인 게 보이네. N, N 플러스 2. 묶어서 빼면 되죠. N, N 플러스 1을 묶어서 N 플러스 2에서 N-1을 뺄 거야. 그럼 3이지. 그게 NAN인 거야. 그러면 N이 약분이 되는데? 물론 이것도 이렇게 쓰고서 N은 2 이상이다라고 해야겠죠. 원래 일반항 이렇게 구하면은 2 이상이라고 쓰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AN을 내가 3 괄호 열고 N 플러스 1이라고 구했는데 그거는 N이 2 이상일 때만 일단 성립하는 게 맞아.
그러면 첫 항은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다 1 넣으면 되지. n자리에. 1A1은 여기다 1 넣는 게 되잖아.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1 곱하기 2 곱하기 3이잖아. 6이네? 6이 A1이야. 근데 여기다가 1 넣어봐. 6이네? 그럼 굳이 따로 쓸 필요 없죠? 여기다가 합류하면 되지. 그래서 AN이 그냥 3N 플러스 1이었던 거야. 그럼 이렇게 정의되는 수열은 등차 수열이죠.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이 등차 수열의 1항부터 20항까지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평균 곱하기 개수를 할 건데 평균은 이게 첫 항이 뭐 평균 여기다 1 넣고 20 넣으면 첫 항 끝항 알 수 있으니까 1 넣으면은 6이었고 20 넣으면은 21 곱하기 3이니까 63. 이러면 답이죠. 괜찮죠? 마지막 25번. 수열 AN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분의 4k 빼기 3을 풀면 2n제곱 플러스 7n이 된대.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 쏟아 부어 볼게. 잘 봐봐. 잘 봐봐. 1항부터 n항까지의 이것을 일반항으로 쓰는 수열의 합이거든? 어쨌든 SN이야. SN이 2n제곱 플러스 7n이네?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네? 그럼 요 놈은 등차 수열이야. 근데 이 일반항을 구할 거면 여기다 n 넣은 걸 구할 거잖아. n 넣으면 an 분의 4n 빼기 3이 일반항이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얘를 미분의 기억나죠? 2가 내려와 곱해져 4n이지. 그리고 여기다 1 넣어. 그게 첫 항이잖아. 뭐야? 9죠? 여기도 1 넣어서 9 나와야 돼. 그럼 뒤에 플러스 5. 끝. 여기까지. 그러면 AN은 뭔가요? 하면 얘랑 얘 자리 바꾸면 되죠. 그럼 AN은 4n 플러스 5분의 4n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그죠? 이게 일반항 AN이 되는 거고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거는 A5네? 5 넣으면 끝이네? 25분의 17 분자분 모드에서 42 존나 맛있죠? 이렇게 푸셔야 돼. 쌉고수 개 백고수 그래서 이게 딱 보고서 그러니까 이런 식을 아무 독해 능력 없이 그냥 시그마 k는 1부터 n이 2n제곱 플러스 7n이네 A5 구하래네 이딴 식으로 풀면 안 돼. 시그마 k는 1부터 일단 관찰 포인트 첫 번째 이거 n 1부터 n까지면 무조건 sn이랑 관련이 있을 거야. 1부터 뭐 5까지 1부터 7까지 1부터 10까지 이런 거는 보통 계산해야 되잖아. 1부터 n까지면 요것을 일반항으로 쓰는 수열의 합 SN이다. 근데 그게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면 개꿀이다. 등차 수열이다. 그래서 이거에 n 넣은 일반항을 나는 정의할 건데 미분하고 1 넣어서 똑같게. 진짜 이거 속달하면 개꿀이야.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SN이잖아. SN 빼기를 써서 빼야 된다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죠. 왜? SN이 n에 대한 2차식이 아니잖아. 3차식인데? 이런 거는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냥 해야 돼. 그 대신 풀기 좋게 돼 있잖아. 공통인수 묶으면서 싹 풀리게. 절대 니네 계산 개뺑이 치게끔 내는 게 아니야.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산으로 조지는 새끼들이 손 아파 뒤지죠. 생각을 하면 편해져. 그 중에서 유일하게 등차수열. 등비는 아니어도 등차수열은 좀 알아보는 게 편하다고.
성적이 좀 떨어지는 193쪽에 원리합계. 이게 이제 줄임말인데 원금과 이자의 합계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으면은 은행에서 이자를 주잖아요. 내가 100억이 있으면 이자 1%를 주면은 내년에 1억을 받죠. 돈이 많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화이팅.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이자를 산출하는 방식의 첫 번째가 단리법이고 두 번째가 복리법인데 단리가 이제 쉽게 생각해서 등차 수열이고 복리가 등비 수열이야. 그래서 둘 다 이자율이 1%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처음 딱 돈을 내가 100만 원을 넣었어. 그때 1년 뒤에 이자를 1% 받는 거야. 그럼 이제 100만 원에 1%인 1만 원을 받는 거죠. 근데 복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100만 원을 넣으면 1년 뒤에는 1%를 받는데 이거를 이제 쓰는 방식이 이렇게 써야 돼요. 100 곱하기 1.01. 그러니까 기존 값이 100%고 거기에 1%가 붙어서 101%가 되는 거예요. 비율로 가는 거예요. 얘는 100만 원에 1%가 그냥 붙는 거지. 근데 이제 2년 뒤부터 차이가 생기거든. 어차피 둘 다 현재까지는 101만 원으로 똑같아요. 근데 2년 뒤에는 얘는 이자를 산출하는 방식이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산출이 돼. 그래서 100만 원에 대한 1%만 계속 산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1만 원이었던 것처럼 2년 뒤에는 2만 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102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2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렇게 현재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이 있을 거냐? 그 돈 자체의 1%를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금에 이자가 붙는 방식이고 얘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방식이야. 그래서 현재 이렇게 하면 101만 원이잖아. 그거에 1%를 더 주기 때문에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1의 제곱은 몇이지? 네? 그러니까 101만 원이었던 그 작년 돈에 대해서 요거의 1%라고 하면은 1.01이잖아. 1%라고 하면은, 그지? 소수점 2개 찍으니까. 그래서 102.01원이 되는 거지. 그래서 벌써 차이가 생기죠. 쟤는 100인데 얘는 102.01이니까 조금 더 붙지. 그래서 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보통 복리를 두고 말하는 거거든.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그 통장에 있는 돈에 계속해서 그 작년 금액에 대한 걸 가지고 다시 또 이자를 붙여주는 방식이 복리법이고, 단리법은 처음에 넣은 돈이 100만 원이니까 난 이거에 대한 이자만 줄 거야 라고 하는 게 단리법이라서 얘는 그냥 계속해서 1만 원만 붙는 거야, 뒤에. 근데 얘는 이거의 1.01배가 계속 되는 거지. 그래서 제곱이 되고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이니까 우리가 거듭 제곱하면 숫자가 엄청 빨리 커지잖아. 나중에 이제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구조는 이렇다라는 것만 좀 아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거기 있는 그림이 좀 있잖아. 표와 함께 그림이 주어져 있죠. 저렇게 그림 그려서 푸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해. 근데 선생님 그러면 너무 좀 빡센데요? 예. 마냥 쉬운 문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 계산도 해야 되고 표로 그림도 그려야 되고 해서 좀 귀찮은 편이긴 해. 근데 만약에 시험에 나오는데 이제 어지간한 애들은 좀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저렇게 표 그려서 풀기만 해도 성공이다. 그리고
등비 수열로 관련된 복리 문제만 내요. 단리는 안 내. 왜냐면 이 단원이 지금 등비 수열에 속해 있잖아. 그래서 복리 쪽을 조금 더 힘을 실어서 내기 때문에 단리는 안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를 좀 바로 보여줄게. 197쪽 가봐봐. 필수 10번에 보면은 연 이율이 10%래.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문제가 조금 바뀌어서 나오게 되면은 어떤 것들이 바뀌냐면 연 이율이라 나올 때도 있고 월 이율이라 나올 때도 있어. 연 이율은 1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월 이율은 한 달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근데 연 이율이 12%라고 만약에 나오잖아? 그럼 월 이율은 1%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풀 줄 알아야 돼. 용어, 뭐, 사실 니네가 뭐 은행에 갈 일은 없으니까 이런 말이 익숙치는 않겠지만 내가 봤을 땐 우리가 살면서 가장 도움이 되는 수학이 여기에요. 왜냐면 나머지 뭐 시그마 이딴 거 안 해도 돼. 실생활에서. 돈 계산은 정확해야죠. 그렇지? 그래서 자기가 손해보는 장사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단어 정도는 확실히 좀 알아두시고. 근데 연이율을 10%라고 줬죠. 계산 좀 편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준 건데. 그리고 복리로라고 돼 있죠. 등비수열 문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서 50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을 한대. 그때 적립 시기가 다음과 같을 때. 그러니까 내가 1년에 한 번씩 저금을 하는 거야. 근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매년 초에 적립을 하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매년 말에 적립을 한대. 무슨 차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 2026년 현재를 기준으로 연초면 1월 1일 날 적응을 했다는 거야. 근데 연 말이면 12월 31일 아직 안 왔죠? 그때 적응을 한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26년 1월 1일이랑 26년 12월 31일이랑 생각을 해봤을 때 은행 입장에서 이때 돈 넣어준 사람이랑 이때 돈 넣어준 사람을 생각해보면 이 사람보다 사실 거의 1년 정도의 시간을 은행에 돈을 넣어준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거의 1년으로 인정을 해줘요. 364일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지 말고 대략적인 기간이 1년이 채워진 것 같으면 그것도 이자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그림을 좀 그려줘야 돼. 처음에 50만 원을 넣어. 근데 1년 후에 또 50만 원을 넣는 거지. 매년 저금을 한다고. 이제 1년 후에 50만 원을 넣겠죠? 그러면 이제 총 10번, 10년 동안 저금을 한다 했으니까 표에서는 처음 하고 1년 후를 쓸 때 그냥 그 딱 당해년을 기준으로 쓰는 거라서 얘를 1년 초라고 쓴 거고 얘는 2년 초라고 쓴 거예요. 2년 차 초에 또 돈을 넣은 거지. 그럼 당연히 어떤 이제 차이가 벌어지냐면 1년 초에 넣은 50만 원은 2년 초가 되면 이자를 받아요. 그래서 50만 원에 10% 1.1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2년 초 때 넣은 50만 원은 아직 바로 넣은 상태니까 이자를 주지 않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 층을 나눠서 쓰는 게 포인트야. 그럼 3년 초에는 3년 초에도 50만 원을 저금을 하겠죠? 그때 1년 초에 넣은 돈이 이때는 2번 이자를 받는 거야. 근데 2년 초에 넣은 이 돈을 3년 초에는 이자를 받는 거지. 한 번. 요런 구조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막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 쭉 가서 10년 동안 저금한다 했으니까 당연히 10년 초에도 저금을 하겠죠. 50만 원을. 근데 이거를 언제 찾는다라고 문제 써 있어요. 10년 말에 찾겠대. 10년 말에. 그러면 10년 초에 넣은 이 50만 원에 대해서 10년 말이 되면 이때도 거의 1년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이자를 줘야죠. 그리고 자, 이게 규칙성을 잘 봐야 되는데
2년 초일 때 처음 넣은 돈은 한 번 이자를 받았고 3년 초일 때 2번 이자를 받았어. 그럼 당연히 10년 초일 때는 9번 이자를 받겠죠. 이렇게만 쓸 줄 알면 돼. 근데 여기서 여길로는 1년이 거의 흐른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50에 1.1에 10승이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10번 저금했잖아. 그럼 마지막엔 10개가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 이거 쭉 보면은 1승부터 10승까지 10개 있잖아. 그죠? 이 모든 금액을 다 더한 게 내 통장에 찍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리 합계. 그래서 이게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거 다 더하는 건 등비수열의 합이죠. 공비가 1.1. 그럼 공비 빼기 1 분의 첫항 55라고 바로 쓸게. 1.1의 항해 개수 10승 빼기 1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문제 나와 있어요. 1.1의 10승은 문제에서 2.6으로 하라 돼 있죠. 그럼 2.6 빼기 1을 하면 1.6이죠. 1.1 빼기 1을 하면 0.1이지. 0.1분의 1.6은 16이죠. 그죠? 소수점 한 칸 뒤로 옮기면 얘도 하나 뒤로 옮기면 되니까 1분의 16이니까 그럼 55 곱하기 16이 답인 거야. 5, 6, 30 5, 6, 30 해서 880이 되겠지. 여러분 생각해봐. 50만 원씩 10번을 넣었잖아. 그럼 사실 550만 원이잖아요. 근데 880만 원이 돼 있는 거야. 이자를 많이 받아서. 그죠? 요게 이제 매년 초에 적립하는 방식이고, 만약에 매년 말에 적립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냥 1년이 밀리는 거야. 매년 말에 적립을 하면 1년 말에 적립을 할 거 아니야. 그때 50만 원을 넣죠. 그리고 2년 말이 됐을 때 두 번째 50만 원을 넣기 때문에 얘가 2년 말이 됐을 때 한 번 이자를 받지. 근데 이렇게 몇 번만 해보면 다 안 써도 돼. 쭉 진행해. 그럼 10년 말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럼 방금 전처럼 2년 말이면 1승이니까 10년 말이면 9승이겠네. 그리고 50에 1.1에 9승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매년 말에 돈을 넣는다며? 그럼 10년 말에도 돈을 넣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라스트로 딱 밑에 있겠지. 그리고 중간이 있을 거야.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랑 다르게 공비가 하나가 얘는 없고 얘는 하나가 줄었죠. 그러니까 1승부터 10승이냐 빵승부터 9승이냐의 차이인 거야. 빵승부터 9승이어도 10개잖아. 1승부터 10승이어도 10개고 10번 저금한 건 똑같아. 근데 이 사람은 한 번씩 1년 뒤에 적립을 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자를 한 번씩 덜 받은 거야. 그 얘네들 다 더하라는 거죠. 그러면 1.1 빼기 1 분의 첫 항이 50인 거죠. 아까랑 다른 건 이것만 달라. 첫 항이 다른 거야. 그리고 1.1에 10승 빼기 1인 건 똑같아. 그럼 이번에는 50 곱하기 16이죠. 얘는 아까 55 곱하기 16이었으니까. 그럼 800만 원이겠네. 80만 원 차이가 있는 거지. 그게 다라서 그냥 이거 한 번만 쓸 줄 알면 돼요. 그렇게 별거 아니야. 그냥 거창해 보여서 그래. 세세하게 다 써놓은 게 그렇지. 이게 언제 넣고 언제 또 넣고 근데 이거랑 무슨 관계가 있구만 파악하면 수열의 규칙 찾기야. 똑같이 얘도. 근데 이게 문제가 조금 바뀌면은 뭐 매년 얼마씩 넣어야 최종 금액이 얼마가 돼 있어서 내가 뭘 살 수 있겠냐 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를 미지수로 놓고 풀면 되는 거지. A로 뭐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내가 람보르기니를 살 거야. 그래서 5억을 모으려고 해. 그럼 이제 매년 얼마씩 모아야 될 것 같은지를 이제 생각해서 거꾸로 저축할 수도 있는 거죠. 개념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죠. 이해를 안 10년 뒤에 죽어 있을 수도 있지만 준비를 하는 거지. 야, 이거 우리 계산 안 하죠. 은행원 분들이 다 해주시지. 아, 얼마씩 저금하시면 되겠네요 라고 해줄 거 아니야? 그럼 닌 돈만 내면 돼요. 어차피 일상생활에서 쓸 일은 없어.
은행원이 되면 쓸 수도 있겠지. 은행원은 기계가 있죠. 프로그램이 다 해주겠지. 요거 197쪽은 한번 풀고, 그리고 오늘 했던 219쪽까지 복습 잘 하시고, 수요일날 어차피 오니까 수요일날 이어서 하자고.